공권력 행사를 내세운 뉴욕시 경찰의 면책 특권 제한하는 조례안이 시행됩니다. 약 1년간 중단됐던 브로드웨이 극장의 문을 다시 열 준비에 나섰습니다. 뉴욕주 내 모든 요양원에 조건부 방문 재개가 허용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내 백신 접종 목표 횟수를 2억 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한국의 셀트론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사용 권고안을 내렸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저소득층 시니어들이 $1,400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남성이 밀린 임금으로 1센짜리 펜이 9만여 개를 받은 황당한 사건이 벌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접종 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먼저 맞으려고 거짓말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추가 도발 시 맞대응 가능성을 피력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뉴욕시 경찰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공권력 행사를 내세운 경찰폭력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25일 NYPD 경찰관들에게 주어졌던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경찰의 과도한 무력 행위, 불합리한 압수수색 등 무분별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3년 내로 해당 경찰관과 고용주인 NYPD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시위 현장 등에서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수색 및 과도한 무력을 행사했을 경우 소송 과정에서 면책 특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피고인 경찰은 법정에서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원고가 나를 법정으로 데려올 권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경찰의 무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연방 또는 주 법이 아닌 뉴욕시 법률에 따라 경찰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날시의회는 뉴욕시 내에서 벌어진 모든 교통사고를 NYPD 교통경찰이 아닌 시교통국 DOT 산하에 별도의 유닛을 신설해 수사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NYPD는 교통사고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불법적인 인종차별성 폭력 등을 행사했지만 면책 특권이란 법적 교리를 발동해 자신을 보호했다며 이번 조례는 경찰의 목조기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 개혁의 속도를 앞당겼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찰 전문가들은 이 법안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시 납세자들은 경찰의 위법 행위 관련 피해 보상금으로 매년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지만 폭력 등 위법 행위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2019년 경찰 관용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2억 2천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뉴욕시가 약 1년간 중단됐던 브로드웨이 극장의 문을 다시 열 준비에 나섰습니다. 오는 4월부터 뉴욕시 내 연기자와 스태프 등 극장 근로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 정부의 목표는 9월에 극장들을 다시 여는 것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1일 브리핑에서 수주내로 브로드웨이 공연 산업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위한 접종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바일 백신 접종센터를 운영해 브로드웨이 외곽 지역 공연장의 종사자를 위한 이동식 접종소도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간이 검사소도 브로드웨이 지역에 세워집니다. 드블라시오 시장은 이를 통해 올 9월부터 공연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브로드웨이 공연 관계자들은 연기자나 스태프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만으로는 공연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객 정원의 100%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 한 수지를 맞출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극장 관계자들은 일정 시간 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백신 접종을 마친 관객들을 대상으로 정원 100%를 채워 공연을 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주는 4월 2일부터 각종 공연과 이벤트를 정원의 33% 이내에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실내 경우 100명, 야외는 200명입니다. 한편 드블라시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오픈스트리트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다시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오픈스트리트는 100마일 목표치에 못 미치는 83마일에 달하는 구간에서 시행됐습니다. 오픈스트리트는 기존 운영구역 및 신규 등 참가를 원하는 모든 참여자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픈스트리트 프로그램은 실내 식사가 금지된 동안 레스토랑에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픈스트리트 구역 내 유지 보수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자전거 동맹 등 63개 커뮤니티 그룹의 연합은 드블라시오 시장에게 오픈스트리트에 대한 안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 개선안을 드블라시오 시장에게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저녁 조건부로 모든 뉴욕주 내 요양원의 방문이 허용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방문 허용은 즉시 발효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는 모든 거주자에게 항상 방문을 허용하지만 방문 허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이 제한되는 경우는 코비드 검사 양성률이 10%를 초과하는 카운티에서 주민의 70% 미만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또 코로나 감염자가 있는 요양원 또는 격리된 거주자도 방문이 제한됩니다. 현재 뉴욕의 일부 지역이 이 제한에 해당됩니다. 코모 주지사는 우리는 코비드 감염을 크게 감소시키는 3가지 효과적인 백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확산을 제한하는 강력한 테스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뉴욕 요양원의 코비드 양성 사례의 수는 1월 중순에 정점을 찍힌 이후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25일 기준 뉴욕 요양원 거주자의 76%가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럼비아 카운티는 77%, 세라토가 카운티의 경우는 93%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뉴욕 보건부는 모든 시설에서 방문객에게 코비드 테스트를 제공할 것과 가능하면 야외 방문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22일 뉴저지는 CDC 지침에 따라 지역 내 모든 요양원을 대상으로 외부인들의 실내 방문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던 요양원의 실내 방문이 1년여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주 정부 지침에 따르면 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요양원 거주자와 만날 수 있고 포옹 등 신체 접촉도 허용됩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요양원 거주자는 해당 요양원이 소재한 카운티의 코로나19 활동 지수가 중간 또는 낮은 단계에 있어야만 외부인의 실내 방문이 허용됩니다. 백신을 맞은 요양원 거주자는 지역 등에 관계없이 외부인의 방문이 허용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간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를 2억 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처음 목표인 1억 회 접종이 이미 달성되면서 목표치를 2배로 늘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갖고 백신 관련 새로운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취임 100일까지 백신 2억 회 접종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고 CNBC, CNN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은 원래 목표의 2배이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근접하지 못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취임 후 100일까지 백신 접종 1억 회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 공약은 100일이 되기 전 이미 실현됐습니다. 앞서 대통령은 각 주에서 오는 5월 1일까지 모든 성인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모든 미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계속하고 건강, 안전 지침을 따른다면 가족과 친구들이 소규모로 독립기념일을 축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 업무를 책임지는 주정부들은 백신 접종 대상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 인력과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 직원 등 방역의 최전선에 있거나 취약계층으로 국한됐던 백신 접종 자격은 점점 더 확대돼 사실상 제약이 없는 16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넓힌 주도 나오고 있습니다. CNN은 어제까지 미국에서 5개 주가 16세 이상 성인 전원에게 백신 접종 자격을 줬고 최소한 22곳이 4월 말까지 같은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4일 기준 최소 1억 3,047만 3,853회의 백신이 접종됐습니다. 이는 배포된 백신 1억 6,922만 3,125회 백신 가운데 77%에 해당합니다. 또 전체 인구의 26%가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으며 14%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제조업체 셀트론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정식 허가 전 유럽 개발 국가에서 처방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이터 통신은 보도에서 유럽의약품청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를 산소요법이 필요하지 않은 성인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고위험 환자나 중증으로 전환되는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은 레키로나주 처방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유럽의약품청은 레키로나가 입원율을 낮출 수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치료제의 금전 대비 효용에 대한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엔 결과가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이번 검토가 판매 승인 전 개발 국가에서 이 치료제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루어졌다면서 지난달 24일부터 이 치료제에 대한 동반 심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반 심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비상 상황에서 유망한 의약품이나 백신에 대한 평가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한편 레키로나는 지난 2월 5일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고 2월 17일부터 한국 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에 포함된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많은 저소득층 시니어들이 1,400달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 웹사이트에 따르면 3차 경기 부양 지원금은 지난 1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에 서명한 다음 날부터 1인당 1,400달러씩 은행 계좌에 자동 이체되거나 수표 현금 카드 등으로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시니어들의 경우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대상자에서 제외된 시니어들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생계보조금 SSI를 수령하는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라 당장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연방사회보장국 SSA에 따르면 저소득층 노인이 매달 받는 SSI 금액은 싱글일 경우 794달러, 부부일 경우 1,191달러입니다. IRS 웹사이트에 따르면 3차 지원금 대상자는 2019년과 2020년 세금 보고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과 올 초 지급한 1차와 2차 경기부양 프로그램에서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시니어들에게도 각각 1,200달러와 600달러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한 시니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김 씨는 1, 2차도 받았기에 3차도 기대했지만 아직도 은행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없다며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SSA 측은 시니어들의 제때 부양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SSI 수혜자 정보를 IRS에 전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국세청과 해결하고 있는 중이며 조만간 계좌 이체나 체크 발송 등의 방법으로 1,400달러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사는 한 남성이 회사를 그만둔 후 밀린 임금으로 1센짜리 펜이 9만여 개를 받아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애틀랜타에 사는 20대 남성 안드레아스 플래트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다니던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퇴직했지만 임금 915달러를 받지 못했습니다. 플래트는 회사 사장이 계속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주 노동청에 진정서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플래튼 씨는 집 앞에 큰 우편물 박스가 도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박스 안에는 기름투성이인 1센트짜리 페니가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총 9만여 개를 헤아리는 페니의 무게는 무려 500파운드나 됐습니다. 페니 더미 위에는 플래튼의 최종 급여 명세서와 함께 땡큐라고 쓰인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플래튼 씨는 페니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여자친구와 함께 페니를 씻는 데만 수십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플래튼은 기름 묻은 페니 배달은 유치한 보복극이라면서 9만여 개 페니 가운데는 1937년에 만들어진 골동품도 들어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회사 사장 마일스 워커는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페니를 보낸 것은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하면서 어쨌든 플래튼에게 임금을 지급했다고 변명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으려고 거짓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거짓말로 백신을 접종한 사례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자택에서 원격 수업을 듣고 있는 19세 대학생 야쿠브는 최근 동네 친구 2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천식을 앓는 여자친구나 심장질환이 있는 아버지도 아직 접종하지 못했는데 건강한 젊은이들이 먼저 백신을 맞은 것입니다. 이들은 흡연자라고 거짓말해서 접종 자격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일리노이주는 우선 접종 대상자에 흡연자를 포함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31세 스타트업 직원 손버그는 친구가 이달 초 당국의 백신 예약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해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손버그는 암 투병 뒤 면역 체계가 약해졌지만 아직 접종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은 엄마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전했습니다. 트위터에는 건강한 30세인 친구가 백신을 맞으려고 기저질환을 꾸며냈다. 또 친구 다수가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일한다고 거짓말하고 접종했다 등의 내용 등 실태를 폭로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들도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접종을 시작했으며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의료진, 요양원 거주자, 고령자를 최우선으로 접종했습니다. 이후 필수 업종 종사자, 교사, 기저질환자 등으로 범위를 넓혔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부분 주는 5월 1일까지 접종 자격을 16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2달 만에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국제 질서 위반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추가 도발 시 맞대응 가능성을 피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북한이 긴장 고조를 택했다면 그에 맞춰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북한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처음으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질적인 도발로 판단하고 추가 도발을 멈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최근 북한의 대미 도발 언사와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가능성까지 내비쳤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자체적인 대북 조치가 나올 수는 미지수이지만 당장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적 질서를 외교 관계의 핵심으로 삼는 만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을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단거리 미사일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5일 오전 7시 6분, 7시 25분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450km, 고도는 60km로 탐지됐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예고된 대로 뉴저지의 모든 학생이 오는 9월 가을 학기부터 학교 교실에서 100% 대면 수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는 9월 시작되는 가을 학기부터 뉴저지 학교에서 온라인을 통한 원격 수업을 금지하고 100% 대면 수업만 허용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되지 않는 한 다음 학기부터는 학교의 온라인 원격 수업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오는 9월에 코로나19 상황이 어떨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백신 접종이 확산되고 주정부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으면 100% 대면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24일 기준으로 뉴저지 내 143개 학군만 100% 대면 수업을 제공하고 있고 534개 학군은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100% 온라인 수업만 제공하는 학군은 약 90개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시안 대상 혐오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뉴욕시 퀸즈 플러싱부터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까지 전국 아시안 밀집 지역에서 동네 지킴이를 자처하는 거리 순찰 자원봉사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중 대부분은 학생, 소상공인, 은퇴자이며 거리 구석구석을 순찰하면서 아시안 대상 혐오 범죄가 발생할 경우 동영상 촬영과 동시에 직접 개입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시아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퀸즈 플러싱 일대를 순찰하기 시작한 자원봉사자들은 최소 4개 그룹으로 약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지난 23일 다운타운 플러싱 키세나 블러버드에서 아시안 혐오 욕설을 내뱉으며 휴대폰을 강하게 내리친 용의자를 공개 수배에 올릴 수 있도록 영상을 촬영한 사람도 자원봉사자들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총격 사건으로 10명의 희생자를 내면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아흐마드 알리사가 콜로라도주 볼더 카운티 법원에 첫 출석을 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죄수복을 걸친 그는 범행 당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다리에 관통상을 입어 법정에는 휠체어를 탄 채 들어섰습니다. 알리사는 이날 진행된 법원 심리에서 신원과 혐의 등을 확인하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한 것을 빼고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알리사는 변호인을 통해 정신감정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토머스 밀버힐 판사는 정신감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알리사가 진단을 받는 동안 보석 없이 교도소에 구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알리사 가족은 그가 반사회적이고 피해 망상에 시달렸다며 정신질환이 총격 사건의 동기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리사의 정신감정 요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다음 공판 절차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연기될 전망이라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한국의 개고기 식문화를 습관적으로 조롱해온 미국의 유명 방송 진행자 겸 코미디언 제이 레노가 오랜 기간 반복한 아시아계 비하성 발언을 분명한 잘못이라고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제이 레노는 애틀란타 총기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계 혐오 반대 시위가 촉발된 후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체 버라이어티는 2019년 12월 제이 레노가 그해 4월 NBC 방송 경연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 녹화 현장에서 이 프로그램의 제작 프로듀서이자 심사위원이었던 사이먼 코엘이 반려견들과 함께 있는 사진을 보고 한국 식당 메뉴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해 제작진 일부를 불쾌하게 만들었던 바 있습니다.
또 그는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당시 한국 대표 김동성이 실격 처분된 후 방송을 통해 집에 가서 개를 걷어차고 잡아먹어버렸을 것이라고 떠들기도 했습니다. 레노는 최근 인터뷰에서 무해한 농담이라 생각했었다며 나는 우리의 적인 북한 놀리기를 좋아했고 대부분 농담이 그렇듯 내 농담도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지른 분명한 잘못에 사과한다며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내 사과를 받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